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 디아블로4 출시일에 관한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요 스크린샷 한번 잘 봐주십시오. 디아블로를 포함해서 블리자드 전체 게임 출시일에 대한 스케줄을 한번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퍼지고 있던 거죠. 타임 라인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추천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찌라시라고 할 수 있는데 100% 맞는 찌라시다 그러면 사실상 내부 정보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았던 거고, 국내에서는 포션이나 사이트에서 2022년 9월 30일 날 올렸던 겁니다. 자, 요거대로 따르면 9월 30일 이후에 어떤 게임들이 올라왔던지, 출시되고 올라왔는지 한번 보면, 자, 첫 번째로 10월 4일 날 오버워치 2 출시된 거 맞았죠? 그리고 11월 16일날 콜 오브 듀티 워존 2 출시된 거 맞았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와우 용군단 출시된 거 맞았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기준이라서 우리나라로 치면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맨 마지막 디아블로4 사전 구매 더 게임 어워즈를 통해 가지고 12월 8일 공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스케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거의 해외 사이트에서는,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아블로 3는 언제 출시돼서 언제 사전 예약이 돼서 언제 공식 출시됐냐? 자, 12월이란다. 자, 2012년 4월 12일 날 사전 예약 판매가 돼서 언제냐? 5월, 한 달 뒤에 바로 출시가 됐습니다. 자, 디아블로 3를 비교를 하면 내년 1월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거는 중간에 오픈 베타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는 되지 않지 않을까. 안 되겠죠, 이렇게는. 않지 않을까가 아니고. 그러나 유튜브 약간 썸네일 어그로를 위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고,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해외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출시일에 관한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엑스박스 에라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선 주문은 12월에 시작되고 2023년 4월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대로 꼭 된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사전 주문한 사람, 이번에 12월 8일에 나오는 사전 주문한 사람은 2월에 오픈 베타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조기 액세스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과거에 블리자드 과금 요소 중에, 출시일이 만약에 4월이라고 보면 열흘 전에 조기 접근할 수 있는 패키지가 있다고 했어요. 10만원짜리 10만원 더 넘는 돈으로, 그러면 열흘 먼저 즐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똑같이 오픈 베타도 오픈 베타도 사전 구매한 사람한테 조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이거 사람들이 되게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굳이 오픈 베타도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요소는 아닌 걸로 하지만, 굳이 오픈 베타까지 그래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덧붙여서 추가적인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마소가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690억 달러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2023년 여름부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쯤이면 아마 디아블로4의 첫 번째 시즌이 끝날 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자, 그러면 블리자드의 모든 게임들이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로 이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마소는 이제 큰 회사고 부자 회사니까 저 와우 월 정액 좀 할인 좀 해주세요. 이거 10년 넘은 게임을 아직까지 그 가격에 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요새 제가 정말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 바로 토치라이트 인피니티 시즌2에 관한 소식입니다. 제가 진짜 이거 재밌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회사 다니고 유튜브 하고 그 중간중간 게임을 하거든요. 정말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토치라이트 인피니트는 제가 레벨을 80, 거의 80까지 갔어요. 정말 재밌게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게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주 뭐 적게 한 거겠지만은 그만큼 시원시원하고 정말 간만에 핵앤슬래시 같은 게임을 만났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게임이 벌써 시즌2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개발자 일지를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시즌2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시즌2 테마는 해적과 약탈입니다. 해적과 약탈이면은 아마 뭐 물과 관련된 던전이 좀 생길라나? 이계 던전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아마 POE를 봤을 때는 뭐 던전 중간에 뭔가 해적과 뭐 관련돼서 그런 뭐 컨텐츠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신규 시즌에는 최소 한 명의 히어로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대부분 해외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아마 공식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아직 캐릭터로 나오지 않은, 시즌1에는 캐릭터로 나오지 않은 에리카라는 캐릭터가 아마 요 시즌1, 시즌2죠. 시즌2의 새로운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리카는 보면은 이제 날카로운 발톱으로 근접 캐릭이고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뭐 민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플레이하면은. 그리고 히어로의 두 가지 특성, 일부 또 신규 스킬과 레전드 장비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1은 아마도 첫 번째 시즌은 1월에 종료될 예정이고, 새 시즌도 1월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1월이라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즐기시면 되고, 저도 아직 뭐 80이니까 좀 충분히 좀 즐길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지, 맞아, 다음 주에 또 와우 출시되는구나. 와우 또 달려야 되는데. 어쨌든 연말에 게임으로서 좀 여러가지 재밌는 게임이 나와가지고 좀 다행입니다. 포켓몬스터도 그렇고. 자, 마지막 소식으로는 또 블리자드 소식입니다. 자, 오버워치, 디아블로 및 기타 블리자드 게임은 곧 중국에서 플레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블리자드랑 중국에서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중국 기술 회사인 넷이즈와의 계약이 내년 1월에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블리자드 게임을 이제 중국에서 즐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은 별도 계약이므로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라는 얘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게임을 해외 게임 업체가 진출하려면 몇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다음 같은 요건 때문이에요. 지금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서비스 제공을 인증받은 퍼블리셔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데, 이 퍼블리셔는 반드시 중국 회사만 퍼블리셔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회사를 통해 가지고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왔던 건데, 이게 계약이 종료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태까지 블리자드는 넷이즈를 통해 가지고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던 건데, 이게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을 안 했다는 거죠. 중국 시장의 서비스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른 퍼블리싱을 구해 가지고 중국 시장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블리자드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리는 없죠. 그래서 아마 곧 다른 퍼블리셔를 찾지 않을까. 근데 왜 갑자기 잘하고 있는 넷이즈랑 계약을 파기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 며칠 뒤에 여기에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떴어요. 자, 넷이즈 고위 간부는 블리자드 간부 한 명을 멍청이라고 손가락질 했다. 이거는 계약이 연장이 안 된 거는 블리자드 책임이라고 넷이즈 고위 간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블리자드가 계약을 연장을 안 했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배후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리지랑 계약을 하면 또 몇 년, 뭐 계약이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MS는 별도의 다른 퍼블리싱 회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뭐 이건 제 추측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을 거고, 여기 관련해서 새로운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다면 또 짧은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 구독, 좋아요 반드시 해주시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